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야말로 이제 경마 팬이든 전문가든 간에 누구든 이번 주만큼은 맨날 못하다가도 이번 주만큼은 꼭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이 가득한 그런 경마 주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가지고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하신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꼭 대승을 일궈내보겠다. 자, 이런 신념으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경마 적중에 있어서 최고의 적중은 아무래도 승부처에서의, 특히 메인 승부처에서의 단통 적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통 적중, 일반 경주든 뭐든 이제 단통 적중이 그 다음으로 좋은 적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는 한 11개 정도의 단통에 가까운 적중을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처에서의 적중이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적중의 질적 측면에서 2%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적중이 승부처에서의 단통 적중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 2차 메인 승부처 정도가 단통 적중이었고, 1호 준메인 승부처가 이제 일반 적중에, 준메인 승부처에서의 방어 적중, 반주력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중 내역이 지난주 단통도 주요 저중 내역이 쭉 하고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강타가 지난주에 어떤 적중을 했는지. 자, 단통 적중은 굉장히 많았고 내용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승부처 적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2%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잘해야겠다는 신념만 갖고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제주 교차가 5개 경주, 부산 경마 11개인데, 제주 경마도 그런대로 이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고, 요즘 제주 경마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마도 매경주 이제 복병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병마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선전을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그동안에 못 갔던 기수들도 한번 한 칸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마방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실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좋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최고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4번 스마트뱅크를 가장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직지점 경주 때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 지난번 경주 때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지만 직지점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보여줬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순수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4번 스마트뱅크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7번 더 팩트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시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도 갖고 있지만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7번 더 팩트 역시도 필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든 뭐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4번 스마트뱅크와 7번 더팩트가 그래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재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림선을 갖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두권이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선두권이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 1번 일출정복이란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선 상당한 능력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1번 일출정복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직지점 경주 때 거의 정점의 능력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상대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금빛 모래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추임력 하나만큼은 출전 과정에 가장 우수해져야 해도 가언이 아닌데, 문제는 그 추임력이 이번에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주시 어느 정도의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마 굉장히 강하게 팔릴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일출정복과 7번 금빛모래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부경스토리. 어느 정도 인기 많은 판일 공상이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쉽게 짜낼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만 선입으로는 뭔가 2%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녀석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다음은 3번 통일한국입니다. 지난번 2전째 산통운동 병력으로 인한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고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자,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재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3번 통일한국이 가장 좋다. 자, 그래서 3번 통일한국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이고, 1번 부경스토리는 조금 불안하다고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바로 7번 거승여벌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와 초반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워낙에 뚝심이 우수한 마필이라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 7번 거승력을 이번 경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1번 돈마 명성이 그래도 좋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선행력을 꾸준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도 선두권이 아주 세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는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점이 무시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2번 가성비인데, 가성비가 빠른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하고 7번이 넘어가는 순간에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손질이 조금 안 가는 마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저 반신반의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중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반대로 따지면은 시평 마필들이 부진하면서 7번 거선요걸이 일찍 올라와가지고 선입평 마필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일단은 7번 거성요걸과 2번 돈마명성은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7번 거성요걸은 강축인데 후착에서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상경주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편성에서 성장마 중에서는 7번 아르카디아가 가장 좋죠. 가장 좋은 건 인정을 하고 또 선행 가능성도 갖고 있는데 선행력이 다 비슷비슷해요. 7번 아르카디아도 선행력이 양호하고 신마인 3번 금화고스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말도 굉장히 빠릅니다. 신마이지만 주행검사 시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종반 채찍 동반 강하게 추진하는데 탄력은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앞말치고는 체구가 원체 큰 마필이라서 524kg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19점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라 저는 3번의 가능성도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번 아르카디아나 3번 금화고스트인데 당일 출마는 어느 마필이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잠재력 측면에서 높고 7번은 아르카디아는 그나마도 성장마 중에서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마필 모두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이죠, 전주를 KTX를 타고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난 전주 한옥마을하고 이렇게 이제 박물관하고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 전주를 갔다 와서 느낀 소감은 참 조용한 도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살기는 좋은데 이 나쁜 점이라면 해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도시 자체에 활력이 별로 없어. 활기가 없다고 그래야 되죠. 활기가 별로 없어. 그게 뭐 공장지대가 없고 발전소 대치가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인프라로 봤을 때 그 관광 같은 거는 좀 육성을 하고 정책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음식 축제 같은 걸 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전주, 전라북도
도지사든 공무원이라면 저는 전주를 음식의 도시, 음식 축제의 도시나 관광의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도민 자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30, 40대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도시 자체가 그래도 전주 하면은 옛날에 3대 도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10대도 벗어나고 20대도 안 될 것 같은데 30대 정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나쁘게 얘기하면 활기가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기회의 도시면 또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천안이 갑자기 큰 거는 삼성이 아산에 들어와서 큰 게 아니라 천안은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펌프제를 한 거죠. 근데 전주도 요충지예요. 지금 KTX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도 좋아졌는데 발전이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 방송을 듣는 전주가 고향이신 분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점이에요. 자, 제주교차 상경주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여기 터질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좀 터질 것 같은데. 사실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능력이 따라다다다다 붙어있는 거지 능력 편차가 아주 큰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고 누가 입상을 해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패턴이 좋거나 이번 교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은 1번부터 9번까지 모두가 입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8번 만점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레이팅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 헷갈리게 좀 돼 있죠. 조금 헷갈리게 돼 있고 5등급이라고 써있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5등급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5등급에서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성에서는 승급전이나 다름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말들은 이제 점수제를 시행했을 때 올라온 마필이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게 됐으니까 지지난주부터인가요? 그래서 이제 승급전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 진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 만점왕은 이 편성에서 필히 가져가지만 충만은 완전히 배당마를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요즘은 제주경마가 네이팅과 점수제에서 네이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가도기적인 측면이고 네이팅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울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경마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경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주경마 무조건 터진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팅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8번 만점왕을 가져가는데 충만은 완전히 배당만을 놓고 만점왕을 단통으로 때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능력만을 갖고 가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작심 배당 상황으로 A급으로 상황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 부산경마 최대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부산 메인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상황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는 7번 펠리체가 당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승부 의지로만 본다면 당연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안 간 게 아닙니다. 가구 5착이고 또 경주력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이가 안 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끌어냈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5착을 했을 뿐이지 안 간 게 아니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번 교시 다시 한번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7번 펠리체는 승부 의지는 강하지만 이 마필은 충만한 단통이 아닌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가져볼 수 있다. 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고서 퍼진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느낌이 갖고 있어서 받치기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이게 대가리로 팔리면 강하게 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리채는 뺄 수는 없습니다. 네, 가져갈 수 있는 마피는 되죠. 왜 그러냐면 승부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지만 충만한 단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서 충만은 누구고 단통은 누구냐? 충만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피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왜? 능력차가 고만고만하니까 능력이 엇비슷하면 어떤 놈이 장땡이다, 앞장 뜨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번 편성은 전개상을 이점 갖고 있는 마필이 선전의 메리트도 그만큼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인 능력만을 단통으로 때려서 자, 제대로 된 중구배당 단통을 노리는 부산 4경주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예, 이제 경마 끝났으니까 제주도를 가서 한 2박 3일이든 이렇게 좀 쉬었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때는 이제 아버지가 천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에 가가지고 이제 노인네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석 때는 항상 아버지를 데리고 80이 넘으셨어요. 33년생이시니까 86세잖아요. 그런데 항상 영화관을 가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앉으려고 그래요. 중간에 앉으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드 쪽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그러는데 영화를 보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으시면은 애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노인네를 보면 싫어하지만 할아버지들은 또 사람 많은 데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딱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추석이나 구정 때는 노인들이 극장이나 어디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또 커피숍이나 뭐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날 하루만큼은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딴 때 가면 좀 그렇지, 뭐 인상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만큼은 그래도 명절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장에서 봐도 기침을 해도 이렇게 막 싫은 내색 안 하고 좀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싹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제주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나이를 먹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걸 깨달으려면 최소한 40이 넘어서야 깨달으니 그걸 어찌하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니 뭐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때는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팔자능이 하고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내 잘못이지, 내 자식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걸 기대하시면 되는 거야. 저는 안 그러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4번 세찬입니다.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안 가는 건지 말이 우라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난 도통 이해가 안 가. 왜 이런 말머리를 계속 보여주는지. 직지점 경주 때 거의 바닥을 때려놓고 4착입니다. 그래놓고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능력 끌어냈고 또 7착이에요. 그러니까 엇박자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능력은 괜찮지만 입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스에서 능력 신장을 보인 다음에 입상이 가능한데 왜 문성원을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난 이 윤덕상이라는 조교사도 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아니 그냥 이재용이나 조금 말 잘 타는
그런 친구들을 꾸준하게 좀 태워야 되는데, 문성호를 꾸준하게 태우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말이 능력을 발휘를 안 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뭐 말의 능력에 비해서 내가 맞으려면 난 이 말 빼요. 야, 이게 이렇게 왜 입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편성을 잘못 집어넣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야. 안 가든지 편성을 잘못 집어넣든지. 근데 능력은 항상 대가리야. 야, 이거는 성취입이 또 자유로워. 아주 말은 굉장히 센 놈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쪽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통과 요거는 누구를 때릴 거냐인데, 요건 이제 3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70점짜리, 맥시멈 70점짜리인데 70점이 주고 누가 받았냐면 누리세상이 받았거든. 누리세상이 받았는데, 누리세상이 지난번에 조정 거쳐서 이번에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라서 당연히 입상권 예집이 가능한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연투의 가능성이 60kg를 달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에서 감량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중이 늘어난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 세차는 강하게 보고 후창마에서는 배당의 가능성을 높여보고 싶은 경주가 이번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6번 글리터라는 마필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선행력 부족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1300을 올려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추임력은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선행력을 조금 끌어내고도 종반 탄력이 또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훈련을 시켜가지고 출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두권이 경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2번 터프그린, 3번 데이지 챔프, 8번 BK 썬더,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과연 6번 글리터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글리터는 세게 보고 있고, 신마인 1번 닥터시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 경주도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꽃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2번 백호보배입니다. 신강성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90점짜리 경주죠. 이번 백호보배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레이팅이 높아요. 레이팅이 높았는데 59kg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마필들이 과연 이제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레이팅이 높은 게 4번 무궁무진, 8번 새벽도, 이런 마필들이 지금 레이팅이 무거워요. 그러면 이 편성이 레이팅이 무거운 실질적으로 핸디키퍼들이 능력만 하고 보는 마필들이 입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유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요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낮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마만 제대로만 성적이 되면 충분히 중급에다 단통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백호부배는 어찌됐든 백스윙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자 패턴이나 능력도 모두 좋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3번, 마이티 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배당판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충만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마이티 파워가 주행검사를 2차에 걸쳐 통과를 하면서 데뷔전에서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주인권이 빠따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충만하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나는 복병권 마필 또 어느 마필이 강축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노리는 부산 6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3번 신개벽이란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아무리 봐도 당일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1수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선행을 근처도 못 갈 가능성이 있죠. 7번 럭키 프라임이라든지 10번 육룡이라든지 8번 아일캣이라든지 1번 여왕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 신개벽이 선행은 못 갑니다. 그러면 종만 뚝심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뚝심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랬을 때 과연 뚝심을 승부를 할 때 전개상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기보다는 저는 다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3번 신개벽이 강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강타만의 복병권 충만을 안고 가서 제대로 된 작심배당, 고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산 이제 7경주 2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8경주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자, 오늘 이 부산 8경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연명이가 굉장히 많은 마필을 타요. 그것도 되는 마필들, 인기마. 그런데 얘가 하루 종일 다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건데 어디서 넣고 어디서 빼느냐 이거를 못 맞춰버리면 그냥 완전히 홍콩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 때문에 또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얘 때문에 흥할 수도 있는 게 경마, 당일 부산 경마인데 흥하는 경우는 없겠지. 왜 그러냐면 인기마니까. 근데 얘가 안 가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느 시점에서 빼고 어느 시점에서 세게 보고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경마인이 또 그거다. 버리면 얘가 어느 정도 다 되는 말에 타니까 얘가 가버리면은 그랬을 때는 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망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당의 흐름을 봐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1번 매직 스트리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 충박감으로까지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상의 이점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후착에서의 어느 정도 대반란이 예측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을 노려볼 수 있는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2번 월드데이입니다. 또 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이가 거의 인기만을 탄다니까. 월드데이도 또 김영관의 마방의 마필인데 이거 뺄 수가 있느냐고. 앞에는 문제복인의 마방에서 말을 탔고 이번엔 또 김영관인의 마방이야. 그 김영관이가 안 가겠냐고. 이게 복승률 100%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하고 참 아리송한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월드데이는 이 편성에서도 강하게 볼 수가 있고 외곽에 있는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을 치렀던 9번 오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5, 6을 지금 현명이가 계속 탔단 말이에요. 그가 두 번의 경주에서. 근데 현명이가 이번에는 2번 월드데이를 탔으니까 월드데이가 안 가겠냐고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경주 역시도 우리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맹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충만 선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만 선정도 굉장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을 세게 봐야 될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야래꼬리한 편성입니다. 일단 10번 노얄룹입니다. 충만은 아니지만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그러면 충마가 누구냐? 4번 너키노바냐? 5번 신세스냐? 아니면 1번 브렉사파이어냐? 아니면 잠재력을 갖고 있는 7번 로카드 세븐이냐? 어느 마필이 신마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노얄루비는 상대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하고 어느 한쪽을 충만을 선택을 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마필들을 바닥에다 깔고 가는 게 이번 경주는 적중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는 준비의 승부처인데 제대로 된 중매당 단통과 정확한 충만 선정이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1경주입니다. 또 유연명입니다. 2번 무적영웅. 야, 무슨 현명이 날이라는 거야? 뭐야? 현명이 경마이냐? 뭐야, 이거. 승급전은 치르지만 이번 무적영웅이 능력 측면에서는 아주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선행 가능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연코 능력 측면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그나마 더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3번 큰 마법이란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노렸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3번 큰 마법은 팔리던 안 팔리던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고, 자, 강타와 함께 하셔서 부산 제주만큼은 항시 강타가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니까, 자, 이번 주도 부산 제주는 강타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